안녕하세요. 정병희입니다. 퇴근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켰어요.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춥죠. 그런데 퇴근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따뜻함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꼭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와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생각이 참 많은 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제 아주 소중한 인연과 나누었던 깊은 대화를 영상에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제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났어요. 2005년에 제가 부동산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분도 저도 실장으로 일을 했던 시절이었죠. 40대 아주 예쁘고 일도 정말 잘하시고 무엇보다 늘 웃는 얼굴이 정말 좋았던 분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분을 좋아했어요. 저희 실장님에게도 그분 성당에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오면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도 좋고, 특히 거기는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나 정말 두 분이서 온화한 얼굴이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남을 먼저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20년을 넘게 알았지만 단둘이 길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어떤 일이든지 그러겠죠. 일할 때는 일할 때만 이야기하고 정작 마음속 이야기 나눌 기회는 업자끼리는 서로 없는 거니까 그냥 저분 너무 좋다 이래도 그냥 일할 때 이렇게 좋은 미소를 짓는 거지 1대1 서로 감정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어제는 미사 끝나고 자연스럽게 함께 커피와 고구마를 마시면서 무려 두세 시간, 한 3시간 동안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마음을 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눈 건 아니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 안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런 MF 케어, PCN 교육,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 아이시간 대표님과의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변화되고 단단해지고 성장했는지, 주변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또 다 일상생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제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요즘에 왜 이렇게 바쁘냐고 그러면 공부한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서 공부하고 있고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그 누구에게도 깊게 말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뭐 대상도 없었고요. 근데 어제는 그분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변화, 내 감정, 내 성장 하나하나 꺼내놓고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길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를 그분이 또 굉장히 대화에 또 이렇게 심취를 해주니까. 근데 그분 또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대화하면서 오래 들어주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한 것에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본인도 모르게 듣게 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만큼 서로 비슷한 면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끌림이 있었던 거고, 이분 또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예전에 제가 이걸 찾기 전에 그 목마름을
어제 그분과 대화에서 제가 느꼈거든요. 아이선 대표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끌림은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고. 그래서 저도 이 MF 케어와 PCM 아이승환 대표님을 제가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저의 지인을 따라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분들이 뭐 하는 분인지, 이 MF 케어가 뭔지, PCM이 뭔지, 아이스강 대표님 1대1 코칭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 너무나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을, 궁금했던 것들을 저분들이 꺼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게, 그분은 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지만 마음의 방향은 결국 같고 그분은 이미 계속 찾아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두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이 수다를 떤 게 아니고 같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 그리고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계속 소통하고 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60대, 70대, 80대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본업을 어떻게 찾고 가야 되는지. 근데 이분이 본업을 저는 알승환 대표님이 이야기했을 때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설명을 하니까 바로 알아들었더라고요. 본인도 지금 찾고 있는 게 본업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의 반대가 지루함이라는 거를 금방 말을 했을 때 알아들었다는 거. 우리의 지루함이 얼마나 가장 큰 적인지. 그러면서 계속 왜 여기까지 내가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뭔가를 해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이 같은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고, 그런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신 손님 부부가 계셨어요. 정말 멋지게 나이를 드신 분들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가장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 60대, 70대 여성분들에게 뭔가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특히 유튜브를 요즘에 제가 하고 나서 이 상담이 온다든지 뭔가가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보다는 저의 또래, 저보다 좀 연배이신 분들, 저보다 조금 이렇게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요. 왜냐하면 가장 불안할 나이잖아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은퇴 나이가 되면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뭔가 펼쳐놓은 거는 있지만 아직 거둬들인 게 제대로 없고, 그리고 막상 늘 현금 흐름이 있을 때하고 앞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하고 또 다른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도 오는 거고, 특히나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은 아이들도 떠나보내고 뭔가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살아온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우선순위가 본인이 되어 있었지만, 여자분들은, 요즘 젊은 분들은 그게 아니지만 우리 또래만 해도 내가 우선이 아니고 항상 자녀가 우선, 남편이 우선, 부모님이 우선, 우선순위가 가족에서도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타인 의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나를 먼저 챙김이 아니고 이게 주변을 챙기다 보니까 막상 60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자녀들은 떠나고 이랬을 때 그 빈둥지 증후군도 오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근데 그 대상이 또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막상 나를 또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을 할 수도 없는 나이가 돼가고 이러니까 이 바깥으로 많이 여행도 다녀보고 뭔가 하고 이러지만 항상 이 안에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이거 느끼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대상들이 60대 70대 이런 분들이라고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교육들을 받고 있는 거, 제가 안 해본 거 없이 이거를 저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 상담 심리도 받아보고, 그리고 뭐 미술 공부도 하고, 뭐 이 온갖 것 조금씩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봤지만 찾지를 못했는데, 이런 독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1:1 코칭을 통해서 뭔가 나를 찾아가면서 내가 박스권 밖에서 나를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기준과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이 기준과 원칙이 세워질 수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항상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분을 보면서도 이 부부가 왔는데도 자연스럽게 여자분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그리고 우리 나이 때는 이제는 몰빵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내려놔야 되는, 근데 내려놓다 보면은 늘 내려져 있었는데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다 내려놨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나이 때가 되면은 중상층과 이 밑에 층도 같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여질 때는 다 중상층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다 이 상중하가 있는데, 그게 우리는 타인을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나만 아직도 허우적된다고 다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 누구나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느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 또 한번 느껴지는 거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찾다가 2018년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찾았던 게 일부러 이걸 찾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었고, 몸이 아파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몸을 왜 아팠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 번아웃,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살고자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제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분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항상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일적인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소통을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보다는 그냥 나중에는 각자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 3시간 동안에 단 둘 이야기만 했어요. 본인 이야기, 자녀 이야기도 아니고 남편 이야기도 아니고 고객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저와 그분의 개인적인 거,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어왔던 그 느낌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들. 아마 어제 그 시간이 더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분도 남편분이 기다리시고 이러다 보니까 가야 됐었는데,
그래서 그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내가 정말 이거를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이 열정과 에너지만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젊으신 분들, 40대 50대 분들은 정말 열정과 에너지로 모두 쏟아내야 되지만, 이제 60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더 이 지루하지 않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도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켜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젊은 사람처럼 몸테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기에는 이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다 나오지는 못한다는 거. 그러면 지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라 저라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건데, 지금은 그 각자에 맞춰서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몰빵, 무리한 투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앞으로 잠깐이 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잠깐 몰빵하다가 나머지 인생이 너무 많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에는 한 번 흔들리면 제자로 돌아오는 시간이, 가는 시간은 훅 가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너무 많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특히 우리 제 나이 이후부터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는 거, 뒤도 돌아보고, 앞도 좀 누가 가는지도 보고, 옆에도 누구와 함께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타인의 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내 속도에 맞춰서 내가 좀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갈 수 있도록 보내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분들은 뒤에 올 수 있도록 놔두고, 그냥 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갈 수 있는 거를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 우리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이제 1년 반 정도 했는데, 주변에서 그래요. 대단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60대에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편집도 아직 할지도 모르고 썸네일도 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냐고들 물어봐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이런 유튜브라는 거를 제대로 알고 시작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한 거고, 그리고 그냥 말하라 그러니까 말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카메라 보는 것도 조금은, 아직은 잘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응시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주제가 생각이 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도 너무나 저에게는 큰 감사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비교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타인이 들려오는 말에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에 신경이 덜 쓰이는 거고, 또 제가 친구하고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이 다름이었어요. 각자의 정치 색깔이 좀 다름이었는데, 예전에 저는 그런 다툼이 싫어서 숨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래 해주고, 왜, 저는 다투는 걸 굉장히 약간의 무서울 정도로, 왜, 그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큰 소리가 나거나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러면은 제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제 목소리를 좀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깊게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
내 생각만 맞고 네 생각은 틀리다 그러고 다 내 생각한테 오라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맞춰줄 수 있지만은 한쪽은 계속 불편해서 떠나간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오픈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정말 친함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상처를 건드리지 않을 말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저도 명확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도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러다 보면 관계가 계속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갈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안 되면 그거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관계는 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같이 가려면은 정말 안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서 내야 된다는 거. 설사 그게 나를 상처를 건드리더라도 같이 또다시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건드리는 줄도 모르고 건드리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이상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제 가장 가까운 지인들, 그 다음에 어제처럼 20년 동안에 알고 지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지만 어제 몇 시간 동안에 모든 거를, 나의 모든 거를 보여줄 수 있고 그분의 모든 거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그냥 하나의 업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은 여자로서, 같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관계가 이제 끊어내야 될 사람은 정확하게 끊어내게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이 비록 다 갖춰져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같이 부딪히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부딪혀도 관계를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저에게 일어나면서 이게 사건이 아니고 늘 있었던 일인 것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거를 제가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귀를 기울였다 그러더라도 그냥 귀를 기울이고 소통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저처럼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특히 뭐 50대 중반이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내가 애로워도 외롭다고 말을, 왜 내가 지금 이러지? 이런 반응이 나도 왜 그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고, 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하는지도 못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이 중상층에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뭔가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 두려움, 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우울증 약을 먹어도 누군가한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왜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책 잡힐까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겪어왔고 심하게 겪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변했구나, 그리고 이 변화를 누군가 앞에서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도 단단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2024년에 제가 마지막 영상을 12월 달에 찍을 때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2022년 1년 동안에 또 저는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했구나 이러고, 2026년에 또 마지막에 저는 어떤 모습으로 영상을 남길까, 이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MF케어 준숙 저희 코치님, 그리고 PCM의 조아영 대표님, 아이스강 저를 이끌어 주시는 아이스강 대표님, 그리고 지금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있는 이런 부령님, 그리고 저 이 감사 스마일님 라이브 방송에 나가서 저를 조금 알아보게 해주신 감사 스마일님,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이게 제가 찾아서 이걸 꼭 찾아야겠다고 찾아졌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우연히 계속해서 나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우연히 또 저에게 이런 교육들이 온 거고, 또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푸시를 줘서 경험하라 경험하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고질 때 마다하지 않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들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다는 거를 그래서 경험하라 경험하라,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론에 끝날 뿐이라는 거.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에서 이 남의 이야기도 이제는 들어줄 줄 알고, 그 남의 이야기가 하나의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이야기가 그 사람 이야기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 단지 생각이 좀 다를 뿐이라는 거,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2026년에도 부동산 공부도 꾸준히 할 것이고, 이런 PCM, MF케어, 아이스강 대표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배움과 이 흐름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을 이 동영상 앞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이게 지금은 아직은 제가 이 배움이 다 전달되지 않지만 앞으로 또 계속 1년 1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도 이런 주은수 코치님이나 주하영 대표님, 이런 아이스간 대표님, 뭐 다른 분, 뭐 부령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채널에서 어쨌든 잘 다른 분들, 특히 60대 이후의 여성분들 같이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계속 배움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독서라는 거를,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책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책을 읽은 거고, 독서는 그 안에서 그 내용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단단해지는 거, 가장 2025년에 이 독서를 통해서 얻은 거는 제가 안티프레질 해져가고 있다는 거, 이 프레질 하는 사람이 안티프레질 해져 가는 거를 조금씩은 알겠다는 거. 왜 흔들림이 덜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누구가,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그 영상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보신 분들 중에서 그 안에서 저를 어쨌든 뭐 좋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고, 벌써 뭔가가 어쨌든 다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2013년도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부동산에 투자 손님을 받기 시작하고 갑자기 제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다 진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아요. 그 말 속에서 저를 위해서 진짜로 해주시는 말들이 별로 없다는 거를. 그래서 아이스간 대표님이 사람을 믿되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또 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 왜 악플도 도움이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제가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런 또 한 번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멘탈이 약한 사람이고 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고 두렵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러면은 저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예전에는 받고 끙끙 앓고 잠을 못 자고 왜 저러지 이랬다면 지금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내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2026년에는 또 어떻게 내가 더 나이 먹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도 세워 보시고요. 우리는 늘 이 방향에 흔들리면서 가는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멈춰져 있는 것보다는 뭐래도 이 헤쳐나가는 게 훨씬 더 그리고 이 멈추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잘 자란 변동성이라도 겪으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5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또다시 이런 게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내도록 2026년을 맞이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